번째 경기 라쿠텐 대 세이브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라쿠텐 후지 마사루가 홈 개막전에 선발로 마운드에 오른다. 작년 11승 5패 2.93이라는 놀라운 성적을 거둔 후지인은 기교파로선 기대 이상의 투구를 보여준 바 있다. 작년 세이브 상대로 3승 1.86으로 유독 세이브에게 강점을 보여준 투수인데 홈 경기에서 살짝 기복이 있다는 변수가 있다. 세이브 스미다 치히로가 연패 스토퍼로 나선다. 작년 9승 10패 2.76의 성적을 기록한 스미다는 투구 내용은 더 좋아졌지만 승운이 상당히 따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작년 라쿠텐 원정에서 2승 1패 3.00의 성적을 기록했는데 원정 야간 경기에 강점이 있는 투수였기 때문에 기대를 걸어도 좋아 보인다. 라쿠텐 카라시마 와타루의 조기 강판 이후 6.1이닝 동안 3실점. 마치 토모타카는 그렇다 쳐도 이시가키 마사야가 2.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게 다행스럽다. 문제는 닉털리의 실점 등 현재 이 팀의 불펜은 초기 출발이 극도로 좋지 않다는 점이다. 2일의 휴식이 도움이 될지 두고 봐야 할 듯. 세이브 타카하시 코나 강판 이후 4이닝 2안타 1실점. 추격조의 투구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 일단 영입파인 쿠로키 유타의 퍼펙트는 다행. 미래를 보고 키우는 하다 신노스케는 일단 불펜으로 키우는 듯하다. 라쿠텐의 개막전은 비로 연기되었다. 하지만 일시 경기로 옮긴다는 것 자체가 낮 경기에 약한 세이브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일 듯. 그렇지만 스미다는 이러한 경우에 대한 경험도 있고 라쿠텐 상대로 강한 투수임에 분명하다. 후지이가 변수인데 아무래도 후지이에게 슬라이드 등판은 불안한 감이 많고 이 점이 그대로 승부를 가를 것이다. 선발에서 앞선 세이브가 신승을 할 것으로 본다. 두 번째 경기 야쿠르트 대 히로시마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야쿠르트 야마노 타이치가 시즌 첫 선발 마운드에 오른다. 작년 14경기에 등판해 3승 4패 6.08의 부진한 성적을 남긴 야마노는 기복이 심해도 너무 심한 게 흠으로 지적된 투수. 여러 가지로 선발로서 부족한 점이 많은 투수인데 그가 굳이 선발 찬스를 잡게 된 건 히로시마에 좌타자들이 많다는 이유 하나 때문일 것이다. 히로시마 오우세라 다이치가 시즌 첫 승에 도전한다. 작년 25경기에 등판해 6승 6패 1.86의 성적을 남긴 오우세라는 전반기 최고의 투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즌을 보낸 바 있다. 작년 야쿠르트 상대로 1승 1패 3.21로 매우 좋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진구 구장 원정에서 시즌 후반 5.2이닝 6실점으로 크게 무너진 경험 때문이다. 야쿠르트 타카하시 케이지의 강판 이후 4이닝 동안 1실점. 진짜 잘 버티다가 하필 8회에 코자와가 실점을 허용한 게 컸다. 2점 차와 3점 차는 다르기 때문. 키자와 아키우미가 5회에 나선 걸 보면 그냥 집단 마무리로 갈 생각인가 보다. 히로시마 헤매던 불펜이 제 몫을 해냈다. 정확히 말하면 토마스 한과 쿠리바야시로 이어지는 승리조는 훌륭하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다. 즉 접전에서 불펜은 아직 물음표가 많다. 게다가 원정이다. 양팀 모두 과감하게 선발 투수를 바꿨다. 그러나 타마무라를 오우세라로 바꾼 히로시마의 결정은 나름 이해가 되는데 이시카와를 야마노로 교체한 야쿠르트는 아무래도 좋은 선택은 아닐 듯. 작년 야마노는 홈에서 히로시마 상대로 1.1이닝 9실점 참사를 벌인 투수고 오픈전 등판 경험 역시 3월 2일이 마지막이었다. 반면 오우세라는 전반기 강점이 있는 투수고 작년의 부진은 다 후반기였다. 선발에서 앞선 히로시마 토요 카프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세 번째 경기 한신 대 요코하마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한신 제레미 비즐리가 시즌 첫 승에 도전한다. 작년 8승 3패 2.47의 성적을 기록한 비즐리는 웨스턴 리그의 크랙은 1군에서 충분히 통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증명해 보였다. 특히 홈 경기에서 강하고 투수 지향형 동 구장에 강점을 가진 타입인데 작년 DNA 상대로도 원정에서 매우 부진하고 홈에서 강했던 투수인지라 이 점은 기대를 걸어도 좋아 보인다. DNA 오우누키 시니치가 시즌 첫 선발 마운드에 오른다. 작년 부상으로 단 15경기에 등판해 6승 7패 2.85의 성적을 남긴 오우누키는 타자에 대한 압박은 좋을 때에 비해 조금 아쉬운 면모를 보여주었다. 원래 시즌 초반 투구 내용은 좋은 편이고 한신 상대로 상당히 강했던 투수인지라 6이닝은 충분히 잘 버텨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한신 사이키 히로토의 강판 이후 3.1이닝 3실점. 그 3실점은 9회 초 이시쿠로 유야의 손에서 나왔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긴 어렵다. 일단 후지카와 감독은 어려울 것 같은 경기는 투수 운용을 깔끔하게 포기해버리는 느낌이다. 기존의 문법과 많이 다르다. DNA 잭슨의 호투 이후 이세 히로무와 야마사키 야스아키 승리조를 써서 2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냈다. 이세가 주자 2명의 위기를 막아낸 게 포인트. 집단 마무리 체제인데 꽤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있다. 잭슨도 좋은 투수긴 하지만 홈 경기에서 등판하는 사이키가 무너진 건 한신으로선 치명적이다. 게다가 사이키도 사이키지만 타선 자체가 부진해도 너무 부진한 편. 전날 경기를 고려한다면 오우누키 공략이 쉽지 않긴 하다. 일단 비즐리의 투구는 안정적이지만 DNA 타선의 집중력은 상당히 좋은 편이고 이번 경기까지는 DNA가 승리조를 운영할 수 있다.
힘에서 앞선 요코하마 DNA 베이스타즈가 신승을 거둘 것으로 본다. 네 번째 경기 주니치 대 요미우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주니치 야나기 유야가 시즌 첫 선발 마운드에 오른다. 작년 4승 5패 3.76으로 아쉬운 모습을 남겼던 야나기는 부상도 있었지만 타츠나미 감독과의 불화가 너무나도 컸다. 작년 요미우리 상대로 2패 4.91로 상당히 부진했는데 원래 홈구장 반테린돔에서 강했던 투수이니만큼 이번 경기에 기대를 걸어볼 여지는 분명히 있다. 요미우리 작년의 신데렐라 야마사키 이오리가 시즌 첫 승에 도전한다. 작년 10승 6패 2.81의 인상적인 성적을 남긴 야마사키는 훌륭한 전반기와 부진한 후반기라는 극과 극의 모습을 보여준 바 있다. 작년 주니치 상대로 2승 1패 1.46의 WHIP 0.92로 매우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반테린 돔에서 투구 역시 8이닝 2실점은 기대할 수 있다는 게 무서운 부분이다. 주니치 카일 멀러 강판 이후 4이닝을 1실점으로 막았다. 그러나 막판 3이닝 동안 7피 안타의 9회 초 마무리 마치야마 시냐이 1실점은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요소일 듯. 시즌 초반 주니치는 항상 불펜에서 흔들리는 변수가 있는데 이번 시리즈 내내 이 점이 약점이 될 수 있다. 요미우리 1이닝 1실점. 첫 등판에서 크게 흔들렸던 발도나도는 이번 등판에서도 1실점을 허용했다. 9회 초 팀 타자들의 추격을 생각한다면 이 실점이 너무 결정적이었다. 그래도 1점차 상황에서 승리조를 등판시키지 않은 건 아베 감독이 많이 발전했다는 증거일 것이다. 카일 멀러를 상대하기 위해 톱타자를 바꾼 요미우리의 방책은 대실패로 돌아갔다. 그러나 우완 투수를 상대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가능성이 높은 편. 야나기가 홈에서 강한 투수긴 하지만 작년 요미우리 상대로 많이 푸진하기도 했고 전날 주니치의 불펜은 물음표가 붙는 경기력을 보여주었다. 반면 야마사키는 주니치 상대로 강하기도 하고 돔이라면 오케이다. 투수력에서 앞선 요미우리가 승리를 가져갈 것으로 본다. 다섯 번째 경기 니오넴 대 소프트뱅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니포넨 키타야마 코우키가 시즌 첫 승에 도전한다. 작년 부상으로 많은 시간을 날려버렸어도 5승 1패 2.31의 성적을 남긴 키타야마는 건강하다면 위력적인 투수임을 증명해 보였다. 작년 소프트뱅크만 만나면 고전하긴 했지만 유독 홈구장 에스콘 필드에서 매우 강한 투수였기에 이번 경기도 기대를 걸 여지는 충분하다. 소프트뱅크 작년 시즌 막판 깜짝투를 보여준 마에다 준이 개막 로테이션에 포함되었다. 작년 단 1경기에 등판해 니포넴 상대로 6이닝 3안타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두었던 마에다는 훌륭한 오픈전 성적을 바탕으로 로테이션에 합류하는 데 성공했다. 포심 평균 구속은 140.2km에 불과하지만 워낙 제구가 좋고 운영이 좋은 타입인지라 56이닝 정도는 공략이 쉽지 않을 것이다. 니포넴 이토 히로미 강판 이후 4이닝을 1안타 무실점으로 막아냈다. 직전 등판에서 무너졌던 야마모토, 타쿠미와 스기우라 토시히로가 좋은 투구를 해줬다는 게 다행스러운 부분. 불펜전은 확실히 우위를 점유할 수 있다. 소프트뱅크 모이네로 이후 마츠모토 유키와 로베르토 오스나가 2이닝을 퍼펙트로 마무리지었다. 현재 흔들리고 있는 불펜에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을 듯. 이번 경기는 마에다의 투구를 고려한다면 67회가 변수가 될 수 있다. 소프트뱅크 라이징. 개막전 3연승 팀과 3연패 팀의 경기는 3연패 팀의 일방적인 승리로 막을 내렸다. 신조 감독은 타도 소프트뱅크를 기치로 내세웠지만 의외의 결과가 나온 편. 소프트뱅크 상대로 우완 투수는 은근히 재미를 보지 못한다는 건 이번 경기에서도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마에다의 투구는 의외로 공략이 쉽지 않다는 변수도 있는 상황. 두 팀의 흐름을 생각한다면 팽팽한 구도가 나올 것 같은데 에스콘 필드가 홈런이 잘 나오고 장타력이 소프트뱅크 쪽이 조금 더 좋다는 점이 승부를 가릴 것 같다. 힘에서 앞선 소프트뱅크 호크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여섯 번째 경기 치바 롯데 대 오릭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치바 롯데 니시노 유지가 시즌 첫 승에 도전한다. 작년 20경기에 등판해 9승 8패 3.24의 성적을 남긴 니시노는 패스트볼과 포크볼의 속도차가 적은 게 얼마나 큰 강점인지를 증명해 보였다. 작년 홈 방어율이 2.97의 오릭스 상대 투구 자체도 나쁘진 않은 편. 그러나 낮 경기 성적이 좋지 않다는 문제가 있는데 시즌 초반에 강하다는 점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 오릭스 소탄이 류에이가 시즌 첫 선발 마운드에 오른다. 작년 20경기에 등판해 7승 11패 2.34의 성적을 남긴 소탄이는 투구 내용에 비해 승운이 상당히 따르지 않았던 투수. 분명히 좋은 좌완 투수의 소질은 가지고 있지만 작년 조조마린에서 WHIP가 1.471 정도로 조조마린에서 유독 고전하는 문제를 극복하는 게 중요해 보인다. 치바 롯데 타네이치의 고전 이후 3이닝 1안타 무실점. 강속구 군단은 자신들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특히 동점 상황에서 등판한 키무라 유토가 1이닝을 퍼펙트로 막아낸 건 향후 불펜 운용에 엄청난 도움이 될 수 있다. 오릭스 타카시마 강판 이후 4이닝을 4안타 무실점으로 막았다. 아슬아슬이라는 단어가 어울린다는 게 좋은 소식은 아닐 듯. 그런데 도대체 히라노 요시히사가 9회에 올라오다니 놀라울 따름이다.
우천 취소는 양팀 모두 살짝 아쉬움이 있는 편이다. 두 팀 모두 슬라이드 등판이 아니라 선발 투수를 바꾼 것도 이채로운 부분. 일단 니시노와 소타니의 대결은 막상 막하의 가능성이 높은 편. 그렇지만 소타니는 낮 경기에 살짝 아쉬움이 존재하는 타입의 투수고 바로 이 점이 결국 승부를 가를 것이다. 상성에서 앞선 치바 롯데마린스가 신승을 거둘 것으로 본다. 스포츠 당첨에 제일 중요한 건 조합입니다. 각 팀 분석을 잘한다고 하여도 조합을 못할 경우 큰 배당을 가져가지 못하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조합을 올려드릴 수 있지만 좀 더 자세한 정보들과 배당 흐름 및 각종 이슈 등 경기 전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조합을 빠르게 유튜브에 올려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조합 신청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조합 신청 말 걸어주세요. 금전 요구 및 멤버십 가입 조건 일체 없습니다. 좋은 건 서로 나눠 갑시다.